하지만 패밀리카로 탈 차에 와이프와 무드램프로 무드 잡을 일이 있을까요? 부부간에 솔직히 무드는 차 안에서 잡을 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입해보니께 차파고입니다. 2부에서는 차파고가 잘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타고 싶다 싶으신 분이라면 SE 2,435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타실 분은 SE만 사셔도 충분합니다. LED 헤드램프와 LED 방향 지시등이 있어서 전면은 풀옵션 차량과 큰 차이 없고요. 실내도 인조 가죽 시트에 앞좌석 여선 시트 있으니까 부부가 타기엔 충분합니다. 계기판도 7인치 LCD 계기판이니 투싼보다 훨씬 낫죠. 후방 주차 센서와 풀 오토 에어컨이 있어서 편의면에선 깡통차 치고 충분합니다. 1번 조합이 2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하이패스 없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태양광 하이패스 한 4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정품 하이패스 필요 없겠죠. 스마트키 없는데요. 스마트키 없어도 차 문 열고 시동 거는 거 불편하지 않습니다. 주머니에서 열린 버튼 누르면 되고 차에 타자마자 멋지게 키 꽂아서 돌려주는 거 은근 재밌거든요. 열선 스티어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겨울 그리 길지 않습니다. 손이 시려워서 운전 못할 만큼 추울 일이 별로 없어요. 정 모하면 따뜻한 스티어링 커버 같은 거 사서 달면 됩니다. 내비게이션 없는데요. SE 등급이 아쉬운 게 정품 내비를 추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까짓 거 니네가 안 주면 내가 달고 말지라는 마인드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바깥에서 사자 내비게이션 달고 후방 카메라 추가하면 이 모든 거 다 한 번에 해결되죠. 웬만한 옵션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LE에 S링크 패키지 1 추가하셔가지고 2,700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번 조합 대비 265만원 올랐습니다. SE 등급은 되는 게 없죠. 그래서 사실상 QM6는 LE 등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르노 삼성의 버튼 시동 스마트키는 멀어지면 알아서 잠기니 번번이 버튼 눌러 잠글 필요 없고요. 아무리 한국 겨울이 길지 않다고 해도 진짜 추울 땐 모스크바보다 더 추운 게 바로 이 대한민국 겨울날씨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스티어링 잡는 거 너무 고통스러우니 열선 스티어링 꼭 있긴 있어야 할 옵션 맞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도 뒤에 애들 태울 거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애들 카시트만 타니까 없어도 된다고요? 아닙니다. 요즘 애들 워낙 빨라서 말이 트이자마자 차 타면 하는 말이 아빠 엉뜩 켜줘 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있어야겠죠. 108만원짜리 S링크 패키지가 좀 비싼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옵션 구성만 보면 비싼 게 아닙니다. 일단 8.7인치 내비게이션에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오니까 지저분하게 싸제로 작업할 필요 없고요. 사각지대 경고장치는 운전하면서 가장 많이 돋보는 안전 옵션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넣는 걸 추천드려요. 거기에 전방 주차 센서와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이 어이없이 주차하다가 앞뒤 좌우 긁을 일 없게 만들어주고요. 추가로 음이온으로 실내 잡내 없애주는 이오나이저 기능까지 들어오니까 S링크1은 108만원치고 구성 좋은 게 맞습니다. 40만원 더 주고 148만원짜리 S링크4 넣으면 어떨까 하고 봤는데 저는 이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시스템이야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 외에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은 차선 넘어가는 거 경고만 해주지 자기가 알아서 스티어링을 꺾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은 시끄럽기만 하지 없어도 그만이에요. 2번 조합이 3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없습니다. 하지만 오토홀드도 안 되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빵 없는 찐빵이나 다름없습니다. 존재 가치가 없는 기능에 굳이 목맬 필요 없고요. 운전석 메모리 시트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간에 번갈아 가며 운전할 일 없으면 폐차할 때까지 누를 일 없는 게 이 운전석 메모리 시트입니다. 그렇다면 없어도 되겠죠. 앞좌석 통풍 시트 없는데요. 통풍 시트가 있으면 좋죠. 근데 막상 이거 있어도 안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별로 안 시원하더나. 그렇기 때문에 정 몸에 땀이 많지 않으시다면 굳이 통풍 시트 필수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동 테일게이트 없는데요. 하지만 트렁크를 열고 닫을 일이 많을까요? 간단하게 여행만 다니면 어쩌다 한두 번 열고 말 트렁크에 50만원이나 태우는 거 너무 돈 아깝습니다. 풀옵션에 가까운 조합은 어떨까요? 아리에 매직 테일게이트, S링크 내비게이션, 모던 브라운 가죽 패키지 추가해서 3,011만원입니다. 2번 조합 대비 419만원 올랐습니다. QM6는 아리부터 시작입니다. 아니, 아리에서 끝내셔도 충분해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오토홀드가 안 되긴 하지만
주차할 때마다 버튼 눌러서 파킹 브레이크 땡기면 되니까 나름 편하긴 하고요. 그리고 이쁘고 좋은 카시트에 싸제로 통풍 시트 커버 다는 거 좀 오바죠. 기능이고 뭐고를 떠나서 통풍 시트는 정품으로 들어가 있는 게 깔끔하고 좋습니다. 50만원짜리 매직 테일게이트는 가격이 좀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SUV를 탄다는 건 뒤 트렁크에 짐을 넣을 일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번이 들어 올리고 손 뻗어서 닫는 거 은근 귀찮습니다. 이왕 3천짜리 차 사는 거 50만원 더 투자하는 거 낭비가 아니죠. 모던 브라운 가죽 패키지는 59만원으로 인조 가죽을 천연 가죽으로 바꿔주기만 해도 좋은 가격인데 운전석 시트에 메모리 시트 기능 넣어주면서 이지 액세스까지 추가되니 타고 내릴 때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거기에 매뉴얼 쿠션 익스텐션이 몸이 편안해지는 기능이라 운전을 장거리로 좀 뛴다 싶으시면 무조건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아리 시그니처 조합도 살펴봤는데요. 글쎄요, 저는 굳이 아리 시그니처까지 갈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아리에 매직 테일게이트, S링크 내비게이션, 모던 브라운 가죽 패키지 넣으면 3011만원입니다. 아리 시그니처에 매직 테일게이트, S링크 내비게이션 넣으면 3119만원인데요. 아리 조합이 108만원 싸죠. 이 108만원 차이에는 19인치 휠, 풀 LED 후미등, 자외선 차단 앞유리, 앞좌석 앰비언트 무드램프 딱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19인치 휠이나 풀 LED 후미등은 운전자 입장에선 하나도 체감이 안 되는 기능이고 앞좌석 앰비언트 무드램프도 야간에나 보이지 낮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3번 조합이 4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퀼팅 나파 가죽 시트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멋진 브라운 가죽 시트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파 가죽의 그레이 시트는 처음에 탈 때나 이쁘지 타다 보면 때가 타기 때문에 답도 없습니다. 풀 LED 후미등 없는데요. 이거 단다고 차선 변경할 때 뭐 잘 끼워줄까요? 거기다 운전자는 볼 일도 없는 후미등에 돈 쓰는 거 너무 돈 아깝습니다.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앞뒤 도어에는 없지만 뭐 괜찮습니다. 원래 풍절음이라는 게 앞유리로 들어오는 게 가장 큰데 이미 QM6는 기본 등급부터 앞유리, 이중 접합 차음 유리라 굳이 도어 유리까지 이중 접합일 필요는 없습니다. 앰비언트 무드램프 없는데요. 하지만 패밀리카로 탈 차에 와이프와 무드램프로 무드 잡을 일이 있을까요? 부부간에 솔직히 무드는 차 안에서 잡을 일이 없습니다. 안방에서 잡으면 되겠죠. QM6 풀옵션은 얼마일까요? 프리미에르의 매직 테일게이트, 프레임리스 룸미러,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 추가해서 3,340만원입니다. 3번 조합 대비 329만원 올랐습니다. 프리미에르의 최고 장점은 외관 디자인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내 가죽이 퀼팅 나파 가죽으로 바뀌면서 헤드레스트도 머리 기대기 편한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탑승자들의 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앰비언트 무드램프도 아리 시그니처처럼 앞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뒷좌석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보기 좋고요. 프레임리스 룸미러는 뭘 이런 걸 옵션으로 파나 싶지만 5만원에 매일 보는 룸미러를 이쁘게 바꿔줄 수 있으니까 그다지 큰돈 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는 LPE의 경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빠지는 점은 아쉽지만 뭐 등급별 장단점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반쪽짜리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니 없어도 그만이긴 합니다. 그래도 전방 추돌 방지 보조나 차로 이탈 방지 경고가 운전자 잠깐 한눈 팔 때 위험 상황을 막아주니까 나름 쓸만하고요. 오토 하이빔도 야간에 어두운 국도 주행 많이 하면 덕 볼 일이 많은 옵션입니다.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1번 조합은 2,435만원인데요. LED 헤드램프에 7인치 LCD 계기판, 앞좌석 여선 시트, 풀 오토 에어컨, 뒷좌석을 위한 에어벤트가 달립니다. 여기서 265만원 더 주시면 2번 조합인데요. 2,700만원입니다. 버튼 시동 스마트 키와 열선 스티어링, 뒷좌석 여선 시트, 8.7인치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사각지대 경고장치, 전방 주차 센서까지 웬만한 옵션 다 챙기게 됩니다. 이 옵션이 아쉽다면 419만원 더 주시고 3번 조합 3011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하이패스 시스템, 앞좌석 전동 시트, 앞좌석 통풍 시트, 매직 테일게이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 브라운의 천연 가죽 시트까지 챙기게 됩니다. 그런 거 모르겠고 나는 그냥 풀옵션을 사야겠다 싶으신 분이라면 329만원 더 주시고 4번 조합 3340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풀 LED 리어 램프에 전자석 차음 유리, 퀼팅 나파 가죽 시트, 앰비언트 무드램프, 긴급 제동 보조와 차선 이탈 경보 기능, 오토 하이빔까지 챙기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번 조합 정도 추천드립니다. 2번 조합도 옵션이 있을 건 다 있지만 어차피 QM6를 산다는 건 패밀리카로 사시는 거 아니겠어요? 300만원 더 주고 3번 조합 정도 사줘야 기변병 없이 오래 탈 수 있습니다. 경쟁 차종을 비교해 볼 텐데요. 투싼과 코란도를 두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QM6가 전에는 산타페급이다, 소렌토급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크기만 놓고 보면 준중형 SUV가 맞습니다. 투싼은 QM6에 비해 길이가 45mm 작긴 하지만 폭은 20mm, 휠베이스도 50mm 더 크고요. 코란도는 QM6에 비해 길이는 225mm, 휠베이스도 30mm나 작긴 하지만 폭이 25mm 더 넓습니다. 이걸 보면 르노 삼성차들이 전반적으로 폭은 좁지만 길이를 길게 해서 차가 크게 보이는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가격을 비교해보자면 3번 조합 기준 QM6 LPE 모델은 3,011만원이고 2.0 가솔린 모델은 78만원 더 비싼 3,089만원입니다. 대신 2.0 가솔린 모델은 보스 오디오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추가로 달려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투싼은 47만원 더 비싼 3,058만원, 코란도는 29만원 저렴한 2,982만원입니다. 취등록세를 확인해보면 170만원에서 240만원 정도까지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구입 시 3,500만원 정도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유류비를 비교해보자면 LPE 모델은 1km당 90원이 소모되며 10만 km 주행 시 899만원이 듭니다. 그에 비해 가솔린은 266만원 더 들고요. 투싼은 181만원, 코란도는 275만원 더 드네요. 역시 LPE가 연비가 좀 떨어져도 원체 가스값이 싸서 유류비도 적게 듭니다. 자동차세를 포함한 5년 10만 km 유지비를 보면 LPE 모델은 1,133만원이 드는데요. 가솔린 모델은 226만원 더 들고 투싼은 78만원, 코란도는 163만원 더 듭니다. 투싼과 코란도가 배기량이 1600cc대라 QM6의 2.0 엔진에 비하면 세금이 엄청 싸긴 합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에 취등록세, 5년 10만 km 유류비와 세금까지 포함하여 계산해보면 3번 조합 기준 LPE는 4,355만원이 드는데요. 가솔린 모델은 처음엔 78만원 비쌌지만 유류비 때문에 310만원 더 비싸집니다. 투싼은 47만원 비쌌지만 나중엔 128만원까지 더 벌어지고요. 코란도는 29만원 쌌지만 나중엔 오히려 132만원 더 비싸져 버립니다. 가격표 한 줄 평하겠습니다. 르노 삼성은 더 이상 LPE 모델의 차별을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차별하다가 투싼 LPG 나오는 순간 고객들 다 떠나갑니다. 이로써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은 끝났고요.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의 결정은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